제가 현대기아의 전기차를 많이 깠어요. 왜 많이 깠냐면 타보니까 안 좋은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나 의선이 형의 자랑, 의선이 형의 자랑, 이 형이 자랑질을 좀 했지. EGMP. 내가 현대기아 전기차를 리뷰하면서 가장 실망했던 게 리어 서스펜션 있죠. 리어 서스펜션. 여기에 있는 이 멀티링크. 이 멀티링크의 구성이 여기에 들어가요. 뒷바퀴에. 현대기아 전기차에. 근데 내가 걔네 차들을 리뷰하면서 지적했던 게 요 토어 컨트롤 링크 요거죠. 뒷바퀴의 맨 뒤쪽에 있는 토어 컨트롤 링크가 제대로 서브 프레임을 잡아주지 못해서 코너를 들어갈 때 바퀴를 안정적으로 잡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트레일링 암 두 개 중에 밑에 있는 게 얘를 밀었을 때 토 아웃이나 마이너스 캠버 전향이 잘 안 되고, 댐퍼가 좋지 않고, 로우암을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는데 로우암의 피봇이 너무 부드럽게 세팅이 돼서 흔들림이 많아서 코너를 세게 돌 때 제어가 제대로 안 되고, 서스펜션이 약하니까 댐퍼나 스프링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흔들림이 많아서 살살 다닐 때 승차감은 좋지만 달릴 수가 없다라고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에 가운데 있는 제일 무거운 이 배터리가 뭐 78.4kWh인 배터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68, 74 등등 많았잖아요. 얘네들의 만약에 배터리의 중량이 만약에 한 800kg라고 쳐봐요. 800kg. 예를 들어서 800kg을 여기다 놓고 앞뒤에 바퀴를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전기차를 모델 3를 처음 리뷰를 시작하면서 한 3년 전에 그때 얘기했던 게, 모든 자동차 제조 회사들은 이 자동차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 특별한 회사가 아닌 이상은 보통은 무게가 여기에 있어요. 엔진하고 미션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축이 나가서 뒷바퀴를 굴리잖아요. 여기 앞바퀴가 이렇게 있고, 무게가 눌려졌을 때 앞바퀴랑 뒷바퀴가 하중을 받는 거에 대한 어떤 연구를 수십 년 동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걸로 자동차를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슈퍼카 만드는 회사들은 무게중심을 옮기고 싶어서 엔진과 미션을 뒤쪽으로 옮겼죠. 이렇게 노력을 해서 5.5 대 4.5냐, 뭐 5.2 대 4.8이냐 이렇게 맞추는데 막 노력을 했는데, 막상 배터리를 가운데 딱 넣었어. 자동적으로 무게가 5대 5가 되는 건데, 갑자기 배터리를 딱 놓고 그것도 배터리를 이렇게 바닥에 깔아버린 거야. 무거운 배터리를.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나 과학적, 물리적 수치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금상첨화인데, 막상 이렇게 차를 팔아본 적이 없거든. 만들어 본 적이. 그러니까 여기다 배터리를 놓고 위에 이제 사람들 타고 여기다 모터 놓고 뭐 인버터 놓고 뭐 했는데, 이 주행 데이터 값을 못 잡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가장 황금 비율이긴 한데 사실 이렇게 차를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생각보다 중량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 차는 작은데 중량이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사람들이 누사장님 근데 중량 많이 나가는 차들 많잖아요. 롤스로이스도 2.5톤이 넘고 뭐 랜드로버도 2.5톤이 넘고 지바겐도 막 그렇게 그런 차들 보면 바퀴가 크잖아요. 두껍고 차도 크고 막 스포티하게 안 달리잖아요. 그런 큰 차들은 큰 차에 맞는 세팅을 하는데, 고급지게 우리가 사는 5, 6, 7천만 원대의 전기차들은 그런 고급진 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차인데 중량이 존나 많이 나가면서 무게중심이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팅을 이제 되게 잘했는데, 누선이 근데 테슬라는 처음부터 잘했잖아요. 왜 잘했겠어? 테슬라는 엔진을 앞에 두고 차를 만든 적이 없어요. 앨런 머스크는 원래 천재 기질도 있고 또라이잖아요. 앨런 머스크는 처음부터 차를 만들 때 이 주행 데이터가 없었단 말이에요.
앨런 머스크가 만든 테슬라라는 회사는 엔진을 앞에다 두고 차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주행 데이터에 사료 잡혀 있지가 않는 거지. 걔네들은 이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행 데이터가 당연히 좋죠. 내가 그래서 테슬라를 탔을 때 이질감이 가장 적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얘네는 여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주행 데이터로 차를 세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을 만드는 차들은 헷갈려 버려요. 그러다가 내가 재작년에 i4를 리뷰하면서 그랬잖아요. BMW는 주행 데이터 값을 찾은 것 같다. 주행 세팅을 되게 잘했다라고 했잖아요. BMW는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주행 데이터, 주행 세팅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으니까 잘했겠죠. 근데 내가 현대기아 자동차는 존나 깠어. 어설프다. 왜? 서스펜션이 어설펐어요.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했어. 근데 이 중량을 제어하지 못하는 브레이크, 중량을 제어하지 못하는 서스펜션, 달리다 보니 피칭이 심해. 앞뒤로 흔들려. 코너를 돌고 뭐하고 하면 차가 흔들흔들하고 이 서스펜션이 차를 제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현대기아 전기차를 존나게 깐 거예요. 어지럽고 멀미나고 주행을 했을 때 불안해서 150, 160에서 칼치기를 하면서 다닐 수가 없고 막 깠어요. 그래서 이번에 EV9이 나왔잖아. 신형 EV9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EV9은 차도 크고 막 자랑질한 거 막 그런 것도 있길래 EV9은 뭔가 다르게 세팅했을 거다라고 해서 민성이가 여기서 차를 받아서 내가 이제 하체를 뜯기 전에 바닥을 이렇게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바닥이 아이오닉 5랑 EV6랑 똑같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내가 민성이한테 야, 그냥 이거 저기 부고 사진 하나 올려라. 우리 저기 유튜브 쇼츠 영상에다가, 쇼츠 말고 커뮤니티에다가 EV9 부고 사진 하나 올려라. 이 새끼는 오늘 뒤졌다. 그러니까 민성이가 막 웃더라고. 그랬더니 민성이가 잠깐 차 보더니 대표님 근데 차가 그렇게 나쁜 거 같지 않은데요. 그래서 내가 야, 주차장에서 이만큼 움직이고 차가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하냐? 일단 내가 집에 갈 때 얘는 뒤졌어. 그래서 내가 그날 집에 갔지. 집에 갈 때 밤에 가잖아요. 내가 쏘고 간 거야. 차가 존나 잘 달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기분 탓인가? 이상하다. 속도를 더 올려봤어. 120에서 140, 150, 160을 올렸어. EV9은 다른 차들하고 다르게 차가 이렇게 높잖아요. 되게. 그죠? EV9은 이렇게 차가 높아요. 중량도 현대기아의 다른 EV9, EV6나 아이오닉 5보다 중량도 한 300kg 이상이 더 무거울 거예요. 300kg에서 한 400kg 가까이 더 무거운 거. 왜냐면 배터리가 100kWh에 육박을 해요. 98점 몇인가 그래요. 배터리 용량 자체가 일단 높아요, 되게. 고중량의 배터리, 고성능이 아니라, 배터리 용량 자체가 큰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차가 크니까. 거기다 내가 리뷰했던 건 거의 풀옵션에다 앞뒤에 듀얼 모터 들어가 있고 해서 공차 중량이 2.6톤에 육박하는 엄청난 차예요. 근데 차가 잘 가는 거야. 이상하다? 옛날에 EV6나 아이오닉 5는 이렇게 못 달려. 얘는 더 무겁고 더 큰 차인데 왜 이렇게 더 잘 가지? 그래서 싹 차선 변경을 세게 했어. 차가 안 흔들리는 거야. 그거 차선 변경을 세게 하면서 악셀을 딱 밟았는데 뒷바퀴에 추진력이 있는 거야. 뒷바퀴에 추진력이 있으려면 얘가 고속에서 핸들을 세게 딱 꺾으면 뒤에가 확 주저앉아요. 눌리는 쪽이. 그랬을 때 얘가 단단하게 바퀴를 못 잡으면 얘가 흔들려 있는 바람에 운전자가 악셀을 지지면서 세게 뚫고 나가기는 너무 위험 부담이 커져요. 쫄게 돼 있어요.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도로 상황에 내가 쫀단 말이에요. 차가 흔들리니까 불안하니까. 근데 내가 160에서 차선 변경을 하면서 개지랄 생쇼를 트리플 카운터를 한번 쳐본 거예요. 트리플 악셀을 쳐봤어. 되는 거야. 그리고 출력을 안 죽여. 출력을 안 죽이고 사륜으로 앞에 쪽에도 구동이 가는데 뒷바퀴 구동을 적극적으로 주는 거예요. 뭐지 씨발? 내가 알던 현대기아 전기차가 아니네? 더군다나 중량도 300-400kg가 더 무겁고 차도 더 큰데 왜 이래? 급브레이크를 때렸어. 브레이크가 잘 듣진 않더라고요. 중량이 크니까. 그리고 얘가 브레이크는 그렇게 고성능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 안 보일 텐데 내가 조져가지고 이 디스크가 많이 달았어요. 지금 나한테 이 차를 준 차주 대전 쪽에서 고깃집 하는 우리 으라차차 타이어를 보고
많이 실망. 형 너무한 거 아니에요? 타이어 사이드 웰이 다 벗겨 나가게 제가 달렸거든요. 그 브레이크를 딱 때렸는데 물론 중량이 많이 나가고 차가 크고 브레이크가 크진 않아서 강하게 차를 세우진 못했는데 브레이크의 일관적인 세팅. 내가 현대기아 전기차들 브레이크 밟을 때 브레이크가 지랄 맞다, 세팅값이 좋지 않다, 들쑥날쑥하다 막 뭐라 그랬잖아요. 브레이킹 느낌이 내연기관하고 거의 똑같아요. 한결같은 이 페달에 대한 담력, 느낌, 그 다음에 잡아주는 느낌이 굉장히 일관적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세팅을 되게 잘한 거죠. 그래서 내가 야, 현대기아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세팅값, 내가 그렇게 깠던 것들이 다 개선이 된 거예요. 오, 신기하다. 이거 되게 신기하네?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지? 근데 차가 이렇게 높고 큰데, 물론 뒤쪽에 약간 스포일러 비슷한 것도 달려있고 한데, 얘네가 큰 배터리가 들어가고 차가 커지면서 내가 느끼기에는 휠 베이스가 늘어난 것 같아요. 휠 베이스가 늘어난 것 같은데, 늘어난 휠 베이스의 가운데 증가한 중량이 오히려 현대기아가 전기차를 세팅하는데 유리한 구조적 변화였던 것 같아요. 휠 베이스가 더 짧고 더 가벼웠던 배터리에서는 얘네들이 세팅값을 못 찾았는데 얻어 걸렸을 수도가 있지. 가운데 배터리가 더 무거워지고 앞뒷바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사실 바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무게중심에 대한 세팅 잡기는 더 좋거든요. 바퀴가 짧으면, 휠 베이스가 짧으면 짧을수록 무게중심 세팅 잡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바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저중심에 따른 앞뒤의 무게 편향, 웨이트 디스트리뷰션, 무게 배분을 잡기에는 바퀴와 바퀴 사이가 기기에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이거를 연구를 많이 하고 실측 데이터를 많이 돌려서 잡은 건지, 그랬으면 이지방이라고 내가 원따봉을 날려주고 싶은 거고, 얻어 걸렸으면 그것도 이지방이에요. 어쨌든 세팅이 됐으니까. 주행 성능이 끝장납니다. 진짜 끝장나요. 가장 놀랬던 거는요, 이 뒷바퀴에 들어간 이 댐퍼인데, 여기에는 사진에는 그게 안 담겼어요. 지금 이건데 실제로는 이 댐퍼가, 여러분들 내가 영상에서 보여주는데 얼마나 하냐면, 보통 우리 자동차 댐퍼가 뒷바퀴에 얇은 거 들어가는 게 요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그러니까 전기차 EV6나 아이오닉5 요거보다 조금 두꺼운 거, 요런 게 들어가요. 요거 굵기가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여기 그림이 좀 그렇긴 한데, 요게 좀 그림이 좀 그렇긴 한데, 보통 요 정도 되는 굵기의 댐퍼가 EV6나 아이오닉5에 들어갔어요. 요 정도 되는 게. 근데 저 EV9에는요 얼마나 게 들어가냐면 이만한 거 들어가요. 댐퍼 두께가, 노 사장님 말이 됩니까? 3배가 넘어요. 진짜 이만한 거 들어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리뷰를 한 600대 가량 했을 거예요. 500대 넘게 했을 거예요. 리뷰를. 차를 내가 리뷰한 게. 내가 지금까지 본 댐퍼, 어떤 수입 브랜드를 망라하고 이만한, 그러니까 우리 그 토 미사일 같은 거 있죠. 그 보병들이 쓰는 로 있잖아요. 그거 LAW 맞나? LAW 갑자기 군대 제대한 지 오래돼서 이만한 게 들어가요. 댐퍼가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간에 그냥 우리가 마시는 웬만한 물병보다도 훨씬 커요. 텀블러 있죠. 큰 텀블러만한 댐퍼가 들어가요. 이게 그만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댐퍼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딱 보고, 기아 자동차가 댐퍼의 역할이 뭔지에 드디어 감을 잡았구나. 자동차가, 노 사장이 늘 말하잖아요. 댐퍼는 두꺼워야 된다. 풍부한 쇼바감이 나오려면 스프링의 탄성 개수를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댐퍼가 들어가야 된다. 내가 늘 하체 오리기 할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댐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앞바퀴 서스펜션이 아이오닉5나 EV6는 그냥 그랜저나 소나타가 쓰는 그 맥퍼슨 스트럿 암이 들어가잖아요. 얘는
아우디나 제네시스 EQ900 처음 나왔을 때 들어가는 이 스티어링암 따로, 이쪽에 스러스트암 따로 두 개를 분리해서 아우디 같은 식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노 사장님이 뭐 아우디 뭐 이렇게 잡으면 타이어가 이게 수평으로 이렇게 도니까 안 좋다 어쩌다, 예전에 뭐 G80 이런 거 초창기 모델 안 좋다고 해요. 걔네는 위에 더블 위시본이잖아. 여기에 암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걔네는. 그래서 여기에서 위쪽으로 너클암이 가서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밑에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맥퍼슨인데 두 개를 나란히 이렇게 아우디처럼 순진하게 잡고 위에서 어퍼암이 너클암하고 잡으면 진짜로 바퀴는 거의 수평으로 돌아야 돼요. 근데 얘는 위에 없어요. 위에 어퍼암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BMW는 여기가 앞이지, 얘는 지금 여기가 앞이에요. 이 뒤로 스러스트함을 빼버렸는데 어쨌든 BMW처럼 위에 어퍼함을 없애고 밑에서 두 개를 잡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쪽이 앞이거든요. 여기가 뒤고, 그러면 캐스터를 줬어요. 댐퍼의 상단 부분에서 바퀴의 축을 잡고 여기서부터 캐스터를 줘서 앞으로 이렇게 뺀 다음에, 얘는 여기가 앞인데 요 피봇 두 개는 역캐스트로 돼 있어요. 얘는 정캐스터고 요 밑에 달린 스티어링암하고 이쪽에 스러스트암은 역캐스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직진과 손의 복원을 두 개 다 세팅이 들어간 거예요. 고급 기술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피봇들이 되게 강화됐고, 뒤에 서스펜션에 있는 이 메인 로우암에 이쪽에 있는 부싱, 이쪽에 있는 얘는 필로볼 들어갔거든요. 원래 여긴 다 필로볼을 써요, 다른 차도. 요 필로볼은 모르겠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싱, 요런 데 들어가는 부싱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이 토어 컨트롤 링크가 굉장히 커지고 길어졌어요. EV6나 아이오닉 5에 비해서. 그래서 차가 엄청난 운동 성능을 내요. 지금까지 내가 달려본 국산 차들 중에서 가장 강하게 세게 잘 달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스프링의 권선량이나 스프링과 모양과 앞댐퍼와 뒷댐퍼의 궁합은 기가 막히게 세팅을 해놨어요. 달리면서 느껴지는 승차감이 진짜 좋고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차를 달려보고 뭐하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3일째 타던 날 민성이한테 이제 파일을 주면서 얘기했더니 민성이가, 유튜버들은 이 차 승차감이 안 좋다고 깠대요. 그래서 이 차가 승차감이 어떻게 안 좋아? 뭐 이렇게 뭐 불규칙한 노면을 달리면서 두두두두 흔들리면서 뭐 뱃살이 흔들린다고 차가 안 좋다고 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씨발 그 새끼 어떤 새끼였대, 민성이가 알려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씨발 지가 배때기가 쳐나가고 흔들렸으면 지 배때기 살을 빼면 될 것이지, 지가 뚱뚱해갖고 배가 흔들리는 거 왜 차를 탓하냐, 어떤 새끼냐. 민성이가 쌈난다고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묻지 않았지. 뭔 돼지 새끼가 그랬나 보다 그러고 묻질 않았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 나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고중량의 고성능을 내는 차가 시속 30km, 40km에서 불규칙한 노면이 있는 아스팔트를 가면 두두두두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왜? 2.6톤에 다다라는 차를 잘 달리게 세팅하려면 서스펜션이 강해야 되겠어요? 물렁물렁해야 되겠어요? EV6나 아이오닉 5처럼 잘 못 달리는 애들은 살살 다닐 때 승차감이 좋아요. 왜? 부드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못 달리는 거거든. 얘는 캠핑을 다니고 여러 사람이 타고 어떻게 다닐 수 있게끔 강하게 차를 만들었어요. 60km, 70km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엄청난 승차감이 나와요. 달리는 세팅을 해놓은 차를 살살 달리면서 아스팔트가 불규칙한 데를 가면서 거기서 떨리는 전체 흔들림을 갖고 이 차의 승차감을 논한다. 그거는 승차감이 아니라 노면이 안 좋은 거예요. 차를 좆도 모르는 새끼가 어그로로 차를 까면서 뭔가 새로 나온 차를 까면 자기가 뭐 대단한 거 된 것처럼 어그로를 끌려고, 또는 제조사에서 마케팅비를 주지 않으니까 돈 안 준다고 일부러 까는 게 아닌 이상은 나는 이 차를 깔 수 없다고 봐요. EV9을 까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차를 좆도 모르든가 아니면 거짓말로 일부러 이 차를 폄하시키기 위해서, 폄하시키는 데는 어떠한 이유가 존재하겠죠. 반대적인 뭔가가 있으니까 있겠죠. 아니면 차를 좆도 모르든가.
그러면 이 차를 깔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이 차를 깔 수 있는 거 하나야. 비싸다. 근데 비쌀 만해. 들어가 있는 구성용품들이 비싼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나는 안 사겠다는 거지. 내가 늘 말하잖아. 비싼 거 갖고 뭐라고 말할 거 없어요. 안 사면 되는 거야. 왜 비싼 걸 갖고 방송에서 지랄 연병을 떨어. 그냥 안 사면 돼요. 시장 원리는 간단한 거. 안 팔리면 어떻게? 할인하지. 그래도 안 팔리면 어떻게? 또 할인하지. 그거 사면 되는 거예요. 싸면. 비싼 거 갖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다 좋다 그래. 비싸. 그럼 내가 비싼 거 갖고 깔 거 같아? 안 까요. 난 방송에서 뭐라 그러냐? 나 같으면 안 산다 그래요. 안 사면 되는 거야. 비싸면 안 사면 되지? 이거 봐라. 나는 안 산다? 그럼 지 안 팔리면 어떻게 해? 할인하겠지. 재고가 많으면 연도 넘어가면 할인하겠지. 그럼 할인할 때 사면 되지. 근데 난 리뷰어잖아. 가격을 갖고 말할 필요 없잖아. 차를 놓고 말해야 되잖아. 리뷰어니까. 잘 만들었어요. 나는 기아 자동차에서 이렇게 만든 게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나올 전기차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나는 불만 나지 않고 오작동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새 그런 사고가 빈번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나오는 전기차가 이제는 세팅값에 대한 감을 잡은 게 아니냐. IG 그랜저 나왔을 때처럼 세팅값에 대해서 감을 잡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감히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이런 차를 만든 EV9의 연구와 생산과 세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모든 분들께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나라 차가 드디어 감을 잡았다라는 거에 되게 기분이 좋고, 내가 이제 국산차를 타면서 빨아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IG 그랜저 때, AD 아반떼처럼 내가 국산차를 타면서 신나서 리뷰어를 하는 시대가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이번 주에 영상 잘 편집해서 제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앞잡이를 능가하는 씹새끼 유튜버들은 반성을 하거나 제발 좀 퇴출. 알아서 자동 퇴출 좀 해라. 이 사회의 악의 축의 새끼들아. 존나 나쁜 새끼들이야 아주 그냥.